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한 3년 만에 이렇게 강한 장이 왔다고 그래요.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발휘가 됐으니까 대단히 급등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증시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금지가 되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도가 지금까지 이제 누적으로 따졌을 때요, 외국인들이 한 107조 가량 공매도를 쳤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한 2조 6천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였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어제 이제 금지가 되면서 오늘 그동안에 억눌렸던 시장이 스프링이 이렇게 눌렸다가 튀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도 있었다고 그러지만요. 원래 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누적 107조라고 그러면요, 우리 고객예탁금 현금 다 떨어도 5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규모가 큰 것도 그러려니와 개인들이 한 2.6조밖에 안 되니까 이 공매도가 외국인들만을 위한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히 여러 가지 규제가 개인들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외국인들만 일방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공정하게 되돌리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그 공매도 때 시장 상황하고 오늘 시장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유는요, 오늘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4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급등 시장이 어디까지 도대체 이어질 수 있겠는지 과거 선례를 제가 조금 참고 삼아서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네, 증시 지표를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시장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가요, 플러스 5.66%, 기록적이죠. 2,5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더 올라서요, 7.3% 올라서 83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발휘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게 한 3년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오늘 아마 그게 다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었다는 거죠. 바닥에서. 그래서 바닥에서 팔고 다시 못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장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을 봐도요, 시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는 아주 활기가 있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거래 대금이 14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8조였습니다. 전주죠. 7조, 8조, 적게는 6조까지도 이렇게 갔었다가 오늘 14조 9천억이니까요. 2배가량 거래 대금이 늘어났죠.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오늘 11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6조 7천에 비하면 코스닥도 한 2배가량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사는 사람도 많았고 파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거래소 이게 일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금년 8월 1일 날 2668포인트에서 10월 31일 마지막 날 2273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400포인트가 빠졌다가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하루만 한 134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장이었죠.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봉으로 봐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침부터 올려붙다가 종가에도 또 길쭉하게 양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봐도 좋았다.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분봉을 봐도 거래소하고 비슷합니다. 아침부터 높게 붙어서 종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항상 월봉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보여드린 이유는 요 15년 동안 지지가 됐던 요 지지선, 추세 하단이죠. 요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너졌던 게 코로나 국면에서 한 1000포인트 빠졌다가 회복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한 1000포인트 빠졌다가 이렇게 바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요 추세선 하단 지지선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추세선이 맞아 들어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은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수급이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9,100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4,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전체로 합치면 1조 4천억 정도 개인들이 팔았죠. 원 없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재주 쪽은 오늘 전부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미련 없이 그동안에 못 파신 분들이 팔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7천억, 코스닥에서 한 4,700억 매수 우회해줬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1,900억, 코스닥은 약간 팔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한 1조 4천억 정도로 매도한 거를 주로 외국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환율이 오늘 대폭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환율하고 주식 관련해서 좀 더 종목 말씀드릴 때 같이 이렇게 깃들여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이게 이틀 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없는 지표인데요. 오늘 거는 이제 이틀 후에 나오죠. 결제일 기준하기 때문에요. 이틀 전 거를 보면 고객 예탁금이 45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50조를 넘었다가 한 5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고객 예탁금은 뒤늦게 후행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때 팔고 나가신 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항상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개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떨고 나가면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신용융자 같은 것들로요 보면은 16조 8천억인데 항상 20조가 넘어가다가 4조가량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팔고 싶어서 판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매나 또는 강제 매매를 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물량이 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파신 분들이 다시 그 상황에서 다시 사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후회가 좀 덜 할 텐데요. 만약에 그때 팔고 다시 못 사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는요 9,840억입니다. 아니죠. 미수금이요 9,800억. 그러니까 조금 털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미수금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한 절반가량이 영풍재지에 몰려있던 5천억 가량인데요. 영풍재지 미수금이 다 털렸다고 그래요. 한 5천억 정도가. 그러니까 요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아마 5천억 이하로 이렇게 미수금이 좀 떨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수를 최근에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굉장히 수익이 컸을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을 샀건 미수하신 분들은 오늘 좀 재미가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연초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만큼을 돌려놨는데요. 좀 눈에 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앞에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보이죠. 앞에 이렇게 부딪히고 내려오고 해서 한계를 보였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우리 시장이
이런 시장 좀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S&P 500 마찬가지로 급락 후에 다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야무지게 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오늘 2.3%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니케이도 굉장히 강했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공매도 지금 금지한 거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일본도 이렇게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아시아권도 이렇게 강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공매도까지 겹치면서 더 이렇게 큰 폭 반등을 해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만 0.86, 대만도 그래프 모양이 아주 이뻐졌습니다. 독일 플러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19.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빠진 만큼 이렇게 다시 돌려놓은 그런 시장입니다. 상해 0.8, 상해도 많이 돌렸죠. 항생, 홍콩지수 1.7, 홍콩지수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이렇게 빠지기만 하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런대로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우리 시장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종목 안 가리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이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요 좀 이렇게 애매할 만큼 전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 점일 것 같아요. 이번 시장이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지표 또 과거 선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미루어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들 보여드리면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공매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까 일본 시장 보셨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도 한 2.5% 올라줬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짐작이 되시죠.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요 1297원을 찍었습니다. 25원이 무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1300 여기가 1363원이거든요. 10월 4일 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하고 우리 주식시장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 안 올라도 원화로 바꿔놓기만 해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 돈들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이 환율 문제가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그 국공채 금리 10년물 이렇게 보시면 연말이 10월 19일 날 4.98%입니다. 그러죠. 4.98%인데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늘 4.5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까지도 같이 받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라든가 미국 국공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거 공매도 금지가요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코로나 국면에서 있었는데요. 2020년 3월 16일 날 이때입니다. 이때 공매도 금지가 돼서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간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물론 이제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고 돈이 많이 풀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 다시 2차로 공매도 다시 규제가 들어가서 5월 2일까지 그래서 여태까지죠. 그래서 2차로 다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1400포인트에서부터 따지면 한 3200포인트까지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저금리 국면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수급 면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3차 지금 공매도 여기에서 지금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뻗어줄지 제가 보기에는 수급상에 굉장히 유리한 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지금 공매도 잔고가 한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전체 그 고객들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합쳐서 한 5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수급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만 칠 수 있게 해놓고 개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잔고가 한 2조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놀이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마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그 선거를 의식한 그런 조치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과거 공매도 2차, 3차 금지 기간에는 지수가 2배 이상 올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런 원인이 가장 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봤을 때요. 이번에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번 시장도 100조가 넘는 그런 잔고인데 앞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테마주들 또 중소형주들 특히나 코스닥 위주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장 월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좋은 기회다. 한번 들어가서 승부를 한번 볼 만한 그런 기회다. 코로나나 이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3,300포인트에서부터요. 2,300까지 빠졌으니까 근한 1,000포인트 빠진 겁니다. 한 2년 동안에요.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기회가 온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주 야무진 그런 맛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어갈지는 앞으로 꾸준히 증시 지표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제 오늘 다들 배터리 소재주 같은 거는 오늘 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게는 한 5%, 10%, 적게는 한 3, 4%씩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래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카카오가 그동안에 워낙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아마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바닥에서 산다 하는 그런 아마 시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지금까지하고는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좀 다르다. 거래도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리면 CS 윈드 오늘 한 8.7%니까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없죠. 근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CS 윈드가. 근데 요게 이제 하나 특징이요. 신용이 아직 안 털리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신용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신용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잔고들이 많이 털렸는데 요 CS 윈드는 84만 8천 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거의 털리지 않고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털리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성장 가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렇게 저변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CS 윈드는 여기에서 신용으로 가지신 분들 좀 올랐다고 그래서 털지 마시고요.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S 윈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그 배터리 소재주하고도 흐름을 좀 이렇게 같이 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상한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맛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 눈에 띄었던 거는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면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밑변을 이렇게 이으면 이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죠. 지지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앞에 신고가를 이렇게 내준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 전체에 지금 이런 패턴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 마이크론, 후공정 관련, 패키징 관련이죠.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죠. 앞에 고점을 살짝 뚫었다가 고점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상당히 야무지다. 또 장비 관련해서 대표주 원익 IPS도 보면요, 바닥을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버텨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 지지선에서는 단단하다. 실적은 아직은 좋지가 않지만 이제 3분기가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한 시기라고 봤을 때, 방금 보여드린 SK 하이닉스 그래프를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하이닉스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칩셋 미디어, 한미 반도체, 다들 그래프 모양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이쪽 그래프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제일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이 소부장 쪽 관심 있게 좀 보자. 특히나 HBM 관련해서 패키징 업체라든가 이런 쪽을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종목들이 오늘은 다 모양이 좋습니다. SPG도 이렇게 좋고요. 오늘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그래프로 보면 아직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죠. 더전 비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덴티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덴티움은 그동안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1.9% 올랐는데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모양이 좋다. KH바텍, MC넥스 다들 모양이 좋습니다. 특히 KH바텍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죠. 안 올랐습니다. 아직. 실적 대단히 좋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 판매가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그래서 금년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체 시장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요. 잘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시장보다는 오늘 다 올랐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여기에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 있고 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상승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종목,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적되는 종목, 그 다음에 거래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되도록이면 사주는 종목, 그러면서도 업종이나 테마를 대표할 수 있는 1등 종목,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을 끌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옥석 가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회원님들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